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입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재아재 게시판에 글 올리실 수 있으니까요.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전화진단 도와주실 분들은요. 박한샘, 마제스터, 정의만, 여인수, 그리고 최원준 전문가 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김대복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풍력주들의 급등도 상당히 눈에 띄지만 사실 지수만 봤을 때는 참 잠잠한 장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수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확인하고 가자 이런 어떤 분위기 같아요. 결국은 20의 통화 정책이나 오늘 하루 쉬고 오늘 움직이는 미국 시장을 좀 확인해 보자 이런 어떤 흐름들이고, 지금 현재 어떤 시장 흐름은 수급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도 대형주 섹터와 소형주 섹터의 어떤 수익률 게임에서 소형주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매도 압력을 받는 자리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일방적으로 지금 진행하던 그 중소형주 중심의 어떤 장세가 한풀 꺾여 들어가고 대형주가 반전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쪽으로 전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시장 흐름은 1920 영역을 무사히 안착하느냐 여부가 중요하고, 이런 안착도 수급의 주체인 외국인들이 돌아와줘야지만 가능한데, 개인들이 매수해서는 시장 흐름 자체는 지루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익 났던 중소형주 팔고 다시 대형주로 가볼까 했다가도 외국인이 조금 더 사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고민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아자아자 게시판 보도록 할까요? 예, 아자아자 게시판에 이제 루시엔이라는 분이 동방성기를 8,568원에 15% 종목 진단을 하셨습니다. 동방성기 하면 뭐 최근에 문재인 테마에서 신공항 테마로 일단 엮어가는 어떤 이런 흐름인데, 오늘 아침에 굉장히 강했죠.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실은 뭐 이쪽에 지금 현재 어떤 대장주는 뭐 영진인프라나 지금 영흥철강 이런 정도의 어떤 흐름인데, 동방성기도 지금 모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직전의 고점을 넘지 못하고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덜 익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박스권의 어떤 매매에서 국한시켜서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문재인 관련주들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키면 이런 쪽의 어떤 흐름들은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는 어떤 자리다 이렇게 보겠고요. 동방성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뭐 수급이나 이런 것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종목은요, 차트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직전의 고점인 그 8월달 고점, 이 자리가 여기에 어떤 이 자리를 맞아서 지금 현재 못 가는 어떤 이런 흐름이라면 이 자리가 저항 영역에 있는 틀림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이제 다져주는 어떤 이런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여기서 안착되는 어떤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9,000원대에서는 그냥 보유하시는 게 좋겠고요. 10,000원에 근접하는 어떤 자리, 이런 자리는 오히려 청산하는 자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앞에 봉에 있던 끝자리기 9,1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라인은 오히려 아래로 밀면 저항 영역을 돌파했는 자리니까 매수에 가담해 보는 것이 좋겠고, 여전히 10,000원에 근접할수록 청산하고, 사실은 이 종목은 1,550원을 넘어가는 어떤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 피라미딩 전략으로 추격해서 매수 포지션을 좀 더 늘려가는 어떤 전략 유효하겠다. 지금은 반등시 청산 의견 제시하고요. 가격은 9,800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9,800원 이상에서 팔아보자 말씀하셨네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점심 식사는 하셨나요? 아직 안 했는데요. 아직이시군요. 네. 자, 그럼 전문가한테 진단부터 빨리 받아볼게요.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박한샘 전문가님이요. 네, 종목 말씀해 주세요. 삼성중공업 네, 30%에 4만 원 물타기 해가지고 이래요 지금. 그러셨군요. 이거 네. 4만 5천 원 정도 사가지고 계속 물타기 해놔가지고. 아이고, 많이 참으셨겠어요. 예, 예. 어떤 점 알아볼까요? 이거 매도 시점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과연 언제쯤 되면은 매수가까지는 도달을 할지, 그리고 매도 시점은 얼마나 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시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선주들 유로존, 유럽의 정책에 대한 기대로 오늘은 오르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은 3%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한샘 전문가한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물타기를 하셔서 평균 매수가 4만 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매도 시점 궁금해하시네요. 네, 조선주 매도 시점을 알고 싶으시다는 것은 종합주가 지수가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특히 종합주가 지수가 대비 조선주 같은 경우는 보통 2배, 떨어질 때도 2배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2배 빠른 속도로 올라갈 때도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먼저 이제 조선주를 오늘 단기적 관점에서 4만 원이면은 바로 이제 내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데 그 말은 오늘 저녁에 미국 종합주가 지수를 좋게 보느냐 아니면 나쁘게 보느냐. 어제 미국이 하루 쉬었는데 유럽이 이제 일단 좋게 마감됐단 말이에요. 조선주가 반등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쉬어갑니다만 오늘 저녁 미국 지수도 장중에는 최소한 한 번은 플러스권대로 계속 0.5%에서 1% 사이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버냉키 의장의 9월 13일 날 발표가 있는 포커스에 맞춰져 있지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회복력이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따라서 4만 원뿐만 아니라 종합주가지수가 현재 상태에서 머물러만 있다 하더라도 조선주의 반등은 기대감만으로도 같이 은행주 그리고 증권주 그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로서의 화학주까지로 같이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 저는 화학주가 올라와야 오늘 저녁 종합주가지수 미국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현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기관 동시 쌍끌이 매수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4만 원뿐만 아니라 직고점인 42,350원, 즉 42,000원대까지도 이렇게 조금 종합주가지수 현재 1920에서 1900 저는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좀 긍정적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종합이 1950 돌파가 나오면 그 어떠한 종목보다 좀 발빠르게 45,000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4만 원은 무난하게 한번 돌파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걱정이 많이 줄으셨을 것 같네요. 시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1차적으로는 42,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45,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게시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복 전문가님. 네, 게시판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0833님께서 디오 1,900원에 30%인데 단기 매도가 향후 전망 진단 부탁했습니다. 디오를 1,900원에 샀으면 굉장히 잘 사셨네요. 잘 사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현재 시장 흐름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일단 치과 의료기계에서는 마켓쉐어가 1위고 디오, 바텍 이렇게 따라가는 어떤 이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사실은 실적의 어떤 흐름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면 되지 않고 자기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죠. 문재인 테마주들은 지금 우리들의 제약, 우리들의 생명과학이 1등이고 여기 이제 디오나 그다음에 이제 조강페인트, 바른손 이런 쪽은 뒤에 따라가는 어떤 후발 주자, 3번 주자는 우리들의 조명, 그다음에 신일 산업 이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트렌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진입 가격이 좋습니다. 1,900원이고 현재 12,500원이면 이익 실현의 어떤 욕구도 분명히 있을 건데 저는 이 대선 테마를 이렇게 봅니다. 현재 D-50일까지 대선주들은 계속 치고받는 어떤 이런 자리인데 사실 민주통합당의 경선에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관련주들은 등락은 심하겠지만 그것이 앞에 1등 주자들이 많이 올라서 등락이 심하겠지만 2등자는 점진적인 상승을 가져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 흐름상으로 보면 아래에서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위로의 어떤 변화가 나왔는데 지금 보시는 어떤 차트의 하단에 붉은색 물결, 이 매수 물결입니다. 매수 물결이 계속 밀어주니까 위로 올라가는 어떤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 흐름상으로는 이런 흐름에서는 위에 1차적으로는 14,000원까지 가겠다. 그래서 단기 목표치는 14,000원으로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진입했던 가격 1,9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게시판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2878번이며 인터파크 김대복 전문가님
좀 사도 될까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추천을 좀 달라 그랬는데요. 인터파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인터파크는 최근에 어떤 이 흐름 자체가 행보 수렴하다가 전일에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상향하는 어떤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인터파크는 1차적으로는 수급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자, 수급을 한번 보니까요. 외국인하고 국내 기관이 같이 매수하는데 간헐적인 매수입니다. 계속 연속성으로 가져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1개월 단위로 볼 때 외국인은 팔고 국내 기관은 매수인데 파는 규모는 5만 주 정도 되고 사는 규모는 40만 주 정도 된다면 역시 주체는 기관들이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박스권의 어떤 상단 여기를 잘 보시면 현재 이런 어떤 긴 박스권이 있습니다. 이 박스권을 지금 현재 돌파하는 자리가 전날에 양봉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이 흐름은 아래의 어떤 박스권의 어떤 이런 기간만큼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이 흐름은 본격적인 어떤 상승 궤도로 진입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1차적으로는 뒤에 있는 7,600원 라인요. 이 자리까지는 오픈시키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면 추가적으로 7,000원에 근접하는 자리에서는 청산을 하되 비중만 조율하고 아래로 밀었을 때에 다시 한번 저점하는데 지금 매수해야 한다면 따라가지 마시고 6,3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전문가 선택하시겠습니까? 아까 마제스터 네, 마제스터 전문가요. 종목 말씀해 주세요. 동국제강이고요. 네, 예, 처음에 20% 샀다가 46,600원이 샀다가 추가 매수해서 35,250원이거든요. 네. 네. 매수 단가가 비싸네요. 높네요. 네. 어떤 점이 제일 답답하셨나요? 그래서 영 접대도 17,000원까지 올라가다 도로 밀려가지고 네. 한 2만 원대만 오면 좀 자꾸 줄여보려고 하는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네, 좀이라도 손실을 줄였으면 좋겠는데 힘이 좀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도 직점하고 네. 언제까지 하면은 이 매수가까지 올라나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간도 좀 된 것 같은데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전문가님의 좀 속 시원한 해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네, 동국제강이네요. 매수가 35,275원, 비중은 30%인데요. 얼마나 기다려야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일단 먼저 시청자분께서 좀 굉장히 좀 답답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업황을 보게 되면 철강 업종들이 언제 올라올 것이냐, 이걸 먼저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중국 내수 시장의 어떤 그 활성화가 좀 진행이 되었지만이 본격적으로 좀 상승이 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상분기까지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제강의 그 2분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좀 흑자전을 했지만은 그 단기 순손실이 좀 나면서 적자가 폭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반기 쪽에서의 그 후판 업황이 얼마만큼 그 개선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사실 지금 현 구간에서는 좀 글로벌 경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봉형강의 그 비수기가 좀 진행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조금 3분기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은 그 지금 매수 가격 자체를 보게 되면 그러한 그 악재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그 굉장히 그 낙폭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 매도보다도 우리가 아까 그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시청자분께서 2만 원권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좀 매도를 하고 좀 정리를 이렇게 좀 그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2만 원권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10월경 정도, 10월경이 되게 되면 19,000원에서 2만 원권까지의 반등은 좀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2만 원권 정도 반등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업황이 가장 또 그 하반기에 즉 3분기가 지나고 4분기에 좀 주도 업황이 될 것인지를 이제 파악하면서 좀 종목 교체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은 일단 낙폭과대 종목군들의 반등이 좀 이어지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보유의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2만 원권까지의 상승의 목표치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선이면 우리가 장기적인 이동평균선 241선 부분입니다. 그 가격권까지 목표치를 잡고 대응을 좀 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10월 정도면은 2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말씀하셨는데요. 철강주들 가지신 분들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함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시판 종목들 봐드릴게요. 김대복 전문가님. 네, 다음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서연맘님이라는 분이요, GS를 7,500원에 20% 비중이라고 합니다. 조금 높은 가격에 진입하셨군요. 그리고 20%면 비중은 좋은데 아마도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는 이 종목이 이제 고점을 나타내는 어떤 자리인데 지금 보면 높은 가격에 사신 것 같아요. 지금 GS의 어떤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20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국제 상품 가격을 올리고 그 상품 가격 중에서 유가의 어떤 상승을 가져가는데 WTI의 어떤 가격들도 여기에 동참하는 어떤 이름이 나오니까 이 종유 관련주들은 정제 마진에 대한 어떤 개선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중국이 전날 PMI 지수, 홍콩 상하이은행에서 발표하는 PMI 지수가 연속적으로 수축 국면으로 접어들자 이번 지금 현재 그 주말경 돼서 지금 다시 한번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석유 가격들, 화학 제품 가격들의 움직임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좋게 움직였는데 워낙 이제 너무 높은 가격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거 청산하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들고 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흐름상으로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수급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지금 있습니다. 이 수급이 좋고 지금 눌려주고 다시 올랐는데 뭐 어디에서 밀었는데 지금 현재 빨간색 라인이 있죠. 이 라인이 지금 현재 매수 물결이라고 했죠. 매수 물결이 치는 어떤 자리에서 위로 주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위로 뻗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뻗어가면 1차적으로는 7만 원을 넘어가는 어떤 자리가 나오는데 목표치는 7만 5천 원을 드리지만 고생했기 때문에 오히려 진입했던 가격에서 일단 한번 청산하고 오늘보다 가격이 좀 약한 가격대를 눌려주면 재매수해서 이 흐름은 주봉상의 흐름은 하반기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앞에 있는 어떤 봉우리로 길게 보셔야 된다. 이 길게 보는 영역은 9만 원대이죠. 이런 자리까지 보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7만 원대를 넘어가는 자리가 청산의 자리다. 이렇게 진입가에서 청산하고 새롭게 한번 저점을 매수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시판 종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게시판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게시판에 7636번님이요. 현대이하를 15만 7천 원에 20% 비중이라고 합니다. 자, 현대이하를 15만 원대에 샀으면 굉장히 잘 사셨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주식을 하는 어떤 기본이 돼 있는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 이렇게 시청자님도 이런 자리 아주 15만 7천 원대 아주 깔끔한 자리에서 들어가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업황 중에서는요, 지금 현대위아가 1등이죠.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대장주가 오늘 이제 역사적인 고점을 내는 어떤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관의 수급과 외국인이 현대위아 쪽으로 감겨 있습니다. 사실은 자동차는 붙들어 매고 있는데 현대위아는 고점을 내고 가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어떤 시장 흐름은 먼저 움직였던 현대모비스에서 현대위아로 가격 전이가 나온다는 것은 가격이 비싼 데서 약한 데로 나온다는 얘기고, 이 흐름은 성호하이텍이나 다른 쪽으로도 가격 전이를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어떤 추세가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봉상으로는 보기가 힘들지만 주봉상의 어떤 흐름들은 이런 것들은 위로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하고 지금 현재 위치를 볼 때 사실 위로의 여력이 있느냐? 충분히 있죠. 한 10% 정도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20주봉상으로 주가가 뻗어갈 때는 약 한 120%까지 확장의 국면인데 현재 국면이 한 110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렇다면 목표치는 20만 원으로 드리고요. 트레일링 스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는 20만 원으로 가져가되 20만 원에 근접하기 전에 시장 흐름이 위에서 7% 정도 내리는 가격, 고점에서 7% 내리는 자리가 트레일링 스톱, 그러니까 이익 보전의 자리다. 그 자리에서 이익 보전하면 된다. 그래서 그 자리가 안 오르는 흐름이 나오면 계속 끌고 가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남아있는 전문가 가운데 어떤 분 네, 선택하시겠습니까? 최원주 전문가님이요. 네, 종목 주세요. 네, 미래나노텍. 매수가와 비중은요? 6,830원이고요. 네. 원래 30%인데 엊그저께 반 팔고 지금 15% 남아 있는데요. 와, 시청자님 자랑하려고 전화하신 것 같아요. 수익 축하드려요. 오늘 너무 많이 올라갔다가 네.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아, 오늘 고점 대비로 좀 밀려서 걱정 네. 중이시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매매 정말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요즘 수익 많이 나셨어요? 아니요, 그냥 그래요. 아,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 대처하는 게 어떨지 이 점이 네. 궁금하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최원준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래 나노텍입니다. 6,830원에 잡으셔서 반은 파셨고요. 지금 15% 남아 계신데요. 오늘 장중에 5% 가까이 오르다가 지금 1%대로 상승폭을 좀 축소하면서 시청자님께서 걱정 중이시네요. 지금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좀 더 갖고 있을까요? 일단 시청자님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지수가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을 찍는 형태의 포지션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발맞추어서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 역시도 하락을 하는 듯한 그러한 형태를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이 오늘 시장의 주요한 쟁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형주 전체적인 조정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코스닥 시장 전체에 드리워지는 단기간의 흐름 속에서 움직임 자체가 조금 둔해지는 형태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급등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폭의 음선 형태를 좀 보이는 그러한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주봉으로 볼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장기평을 넘어왔기 때문에 저항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요. 월봉으로 볼 때도 단기적으로 20월선을 돌파시켜 놨기 때문에 눌림목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겠죠. 한 가지는 15%를 차익 실현했으니까 15%는 박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고 갖고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상태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매도를 하고 재차 다른 종목을 좀 찾아보는 그런 형태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두 번째 방법이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8,750원이라는 저 가격대는 재차 다시 한번 시도해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 구간 동안에 움직임 자체가 지금처럼 빠르게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천천히 느리게 움직일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면 종목별로 흐름이 달라지는 종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유 관망보다는 차익 실현을 좀 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목표가 자체는 한 8,800원 정도 선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밀린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 8,800원 선까지는 좀 기다리셨다가 매도를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8,000원짜리가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미래나노텍 자체도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뭐 펀더멘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펀더멘탈 자체는 광학 필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내 수급의 역할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지만 언제나 주목을 받는 종목들은 시장 자체의 움직임과 같이 연동한다라고 봤을 때 코스닥이 오늘 오전에 강하게 올랐다가 쌍봉을 만들고 내려오는 그러한 형태를 분봉상에서 보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소될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봤을 때는 고점을 자체가 돌파하게 된다라면 차익 실현을 좀 하고 다시 종목을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표가는 8,800원이 제시가 됐습니다. 시청자님 차분하게 대응하셔서요. 마지막까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네요. 진단쇼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종목 진단 이어가겠습니다.